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젊음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마을 동대문 사람책 서울문화재단 이승주입니다. 저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문화재단에 다니고 있는 제기동 주민 이승주입니다. 현재는 잠실에 있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저는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한 지 8년 됐는데요. 처음에는 재단에 입사해서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많은 전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인식하진 못하겠지만 이 전시들이 대부분 저희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열리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올해 초에 잠실에 있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라는 곳에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입니다.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협업을 도모할 수 있게 돕는 곳을 레지던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가들이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을 깨고 이제 그들만의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존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의 메시지를 문화예술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인가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을 예술은 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집안이 다 음악을 전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흥열 선생님이시라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엄마가 섬 그늘에를 시작하는 섬지박이, 그리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 군가로 유명한 진짜 사나이, 이런 곡들을 작곡하신 분이 제 친할아버지시고요. 그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집안의 어른들,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큰아버지, 고모, 사촌들 모두 다 음악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10대까지,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 피아노를 쳤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더 이상 이걸 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더 어울려서 노는 게 더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음악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고 제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셔서 피아노는 그만두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생겨서 고등학생 때 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당시 10대인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짜여진 사회 시스템과 그런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그 국민들이 좋은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사회가 가진 힘을 연구하고 각 개인과 사회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굉장히 걸출한 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의 어떤 흐름들,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다시 문화예술로 돌아오게 된 거죠. 서울문화재단의 공고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하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예술인과 그 현장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그 채용을 저희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운이 좋게 최종까지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선언이, 그런 명확한 꿈이 10대, 20대 혹은 30대 돼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위대한 사람,
어떤 위대한 꿈을 꾸라는 말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다만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이제 살아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이 실패가 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을수록 여러 가지 선택을 내가 책임을 지면서 해보고, 그런 실패가 있어도 결국 또 나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그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젊음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좀 팁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현장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회장에 가서 음악을 본다던가 전시장에 가서 전시를 본다든가 하는 것이 예술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거리에서 뭔가 펼쳐진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 예술의 분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들이 펼쳐질 때 많이 이제 찾아다니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하는 서울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던가 뉴스레터 같은 거를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에 내가 종사한다고 했을 때 꼭 내가 무대 위의 예술가가 되어야 그게 문화예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의 예술가가 있다면 무대 뒤에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시야를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가 장애 예술 분야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장애 예술이라는 것이 현재 문화예술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 예술이라는 것이 개념 정리가 사실 아직 많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장애인이 하는 예술인지, 장애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술인지, 장애와 개인의 관계, 장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는 예술인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분야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애 예술이다, 장애 예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승주 하면은 뭐랄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믿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람책 이승주의 한 줄평.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저는 항상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정의롭게 보여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제가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더 힘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바람입니다. 사람책 이승주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SNS로 찾아와 주세요.